오늘은 시장에서 구입한 제주도 마늘입니다.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마늘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마늘을 심기 전에 종자 소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자 소독약이고요. 베노람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씨앗부터 마늘, 생강, 보리, 수수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분리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침지를 해서 소독을 합니다. 저는 분리 처리보다 그냥 약재에 담궈서 소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다가 약재를 먼저 소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자 소독을 먼저 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소독약에 담갔다가 이 종자를 건져서 말린 다음에 그리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1kg짜리 마늘, 요거는 제주도는 난지형 마늘을 심습니다. 위쪽 이제 좀 중부지방 쪽에서는 한지형 마늘을 많이 심는데요. 제주도는 9월에 마늘 많이 심습니다. 저는 많이 늦은 건데 텃밭에서 할 거라서 우선은 올해는 체험용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9월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통에 5리터의 물을 넣고, 그리고 여기는 1kg 정도니까 5리터 정도 약재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g짜리 스푼입니다. 스푼은 농약방 같은 데서 달라고 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를 뜯고 이게 보니까 20리터에 40g 정도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리터니까 10g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약이 이렇게 생겼네요. 시커멉니다. 그래서 물에 타주고, 꼭 잿가루 같이 생겼는데 베노밀 티람 수화제라고 하네요. 어쨌든 올해는 관행 약재로 소독을 하고 내년에는 친환경 약재로 소독을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을 이제 전구 소독을 하면은 아무래도 병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쪽파나 마늘, 그리고 뭐 다른 종자들은 생강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침지를 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통째로 이렇게 담가 놓고 1시간 정도 담그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담그고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심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종자를 여기다가 지금 담금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소독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동안 밭에다가 이제 복합비료나 칼슘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심을 곳에 토양살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살충제를 하고 3가지를 하고, 그리고 비닐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시간 뒤에 꺼내서 그늘에서 조금 말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미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주 전에 밭을 만들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심으려고 밭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고토석회와 퇴비 등을 넣고 한번 갈아주고,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2-3일 있다가 유기질비료를 넣고 한번 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거의 2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작물을 심어야 될 것 같아서 작물을 심기 전에 여기에 복합비료와 칼슘비료, 이 칼슘비료는 질산칼슘입니다. 야라 나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칼슘 공급입니다. 뭐 질소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질소 공급도 꾸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도 주고, 여기 칼슘과 붕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물 생장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밭이 지금 이 밭에다가 마늘과 양파를 심을 겁니다. 양파는 제가 주문을 해놔서 양파가 이제 곧 올 거고, 우선은 이번 달에 한번 심고 다음 달에는 만생 양파를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양파는 이제 그냥 저장 양파와 자생 양파 한 판을 함께 심어 보려고 합니다. 자생 양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파 농사는 작년에 대성공해서 올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종자를 침지를 했죠. 그 1시간 동안 밭을 우선은 만들고, 그 다음에 비료 뿌리고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치고 저 종자를 이제 1시간 뒤에 꺼내서 살짝 말린 다음에 그리고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것입니다.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전체적으로 뿌릴 거고, 여기다가 천일염을 뿌리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소금은 작물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과한 것은 아무래도 짠 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류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과하지 않고 적당량을 주시면은 여기에 미네랄도 많고, 그리고 미량요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작물 생장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감귤이나 다른 작물을 키울 때 이 소금을 물에 녹이셔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작물을 심기 전에 이 소금을 뿌리고, 아니면은 과수에도 소금을 뿌리고, 연면시비 할 때도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을 뿌리고 질산칼슘과 복합비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늘, 뿌리 응애, 뭐 거세미 나방도 있겠지만 고자리 파리, 이런 것들 방제를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응애나 이제 고자리 파리가 있고, 그리고 거세미 나방 같은 게 올라와서 잘라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살충제는 꼭 이 마늘이나 양파, 대파, 쪽파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하셔야 되고,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면은 벌레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제 밭에다가 뿌리고, 종자가 이제 소독되는 동안 뿌리고, 그리고 비닐을 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솔직히 마늘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제주도에는 마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써 9월에 마늘을 다 심어가지고 싹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도 한번 체험용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내년에는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잘 해보려고 올해는 제가 체험용으로 마늘 1kg를 심어보고 계속 좀 꾸준히 관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경험이 쌓여가지고 마늘도 더 잘 짓는 텃밭 농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kg 정도면은 저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것 같아서 1kg만 하고, 내년에는 뭐 2kg 하든 5kg 하든 그렇게 더 재배량을 늘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재배인 만큼 너무 과하게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양파는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좀 더 재배량 늘려서 더 많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종자가 소독되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요. 먼저 소금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비료는 3, 칼슘비료는 1 비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요 야라비료만 사용합니다. 워낙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야라비료만 씁니다. 요 두 가지 비료를 넣으셔갖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양살충제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에 침지한 지 지금 1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꺼내서 그것을 말리고 이제 심어주면 됩니다. 꽤 되진 않네요. 그래도 올해는 한번 제가 키워보고 싶은, 그동안 키워보고 싶은 마늘이라서 올해는 이것만 심고 경험을 좀 많이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말린 후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독한 마늘이 거진 다 마른 것 같아서 이제 마늘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심을 때는 이렇게 앞이 뾰족한 이런 호미로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늘을 심을 때는 깊이를 한 4, 5cm 정도로 적당한 깊이로 심으셔야지 이 뿌리가 나오면 이제 동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깊이로 심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런 비닐에 심으시면은 따로 요 간격을 생각하시지 않고 그리고 심으셔도 됩니다. 이게 한 15cm,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격은 한 2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우선은 이 정도만 키워보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자 마늘을 이제 소독을 다 했고 건조도 되었습니다. 이제 마늘을 심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늘을 심으실 때는 요 뿌리가 밑을 향하게 이렇게 곧게 심어주시는 건 다들 아시죠?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는 방향만 잘 하시고 깊이만 잘 심어주시고 흙을 덮어주시면은 되겠고, 저희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는 따로 마늘이나 이런 양파를 심으시고 그 위에다가 지피나 아니면은 보온재를 깔아주시지 않아도 되겠는데, 지피나 이제 그 쌀겨 같은 걸로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은 톱밥 같은 것들 많이 해주시는데, 따뜻한 곳에는 그게 필요는 없겠지만 어차피 겨울 내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쪽 위쪽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역에서는 이거를 동해 예방을 위해서 꼭 요 위에 뭘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잘 키우시려면은 겨울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라서 따로 그 대비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닐은 저는 검정 비닐을 선택했는데, 제주도에서는 투명이나 이제 배색 비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래도 지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게 배색,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그 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는 제초제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제초제를 넣어서 풀을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도 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투명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풀이 안에서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 비닐을 선택을 했습니다. 난지형 마늘은 10월 중순이면, 초중순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9월에 심어서 10월 초 중순이면 끝납니다. 한지형은 이제 10월 달에 많이 심으시는데 10월 초에서 중순에 많이 심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마늘을 한참 심으실 텐데 한번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뾰족한 걸로 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가 마늘을 한쪽을 떼다가 한 4cm, 5cm 깊이로 해주시고 흙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여기에다가 마늘을 심었습니다. 즉 월동작물을 심었는데요. 아마 조만간 싹이 나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에는 왕성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제주도라서 따뜻한 지역이라서 난지형 마늘이라서 겨울 내내 큽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마늘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심기 전에 비닐을 치기 전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질산칼슘과 복합비료,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그리고 비닐을 치고
소독한 마늘을 심어 주었습니다. 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생각외로 1kg가 너무 적어서 한 2kg 정도 심었으면 끝까지 다 심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는 쪽파를 이쪽에다가 다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물을 키우실 때 마늘, 쪽파, 대파, 양파를 심으실 때 이 파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약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쪽파를 저는 여기다가 좀 심고, 그리고 모종이 곧 양파 모종이 곧 올 거거든요. 관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제 10월 이맘때부터 11월까지 양파를 심는데, 지금 심어 주시면은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내년에 정말 실하고 맛있는 정말 크고 맛있는 그런 양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심은 요 마늘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은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요 위에다가 물조르로 물을 살짝 뿌려주셔도 싹이 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선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비가 없으시면은 물을 살짝 한 번 정도 뿌려주시는 것도 얘네들이 싹이 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동 작물인 마늘을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늘을 심어 보았는데 매년 마늘을 심다 보면은 경험이 많이 쌓여서 다음에는 더 잘하겠죠.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